전 세계 A사 레이더라든지 모든 레이더에 들어가는 레이더 소자를 움직임을 가로와 세로 위아래로 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이더 소자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렌즈 안에서도 제가 이것을 렌즈를 여러 개를 배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촬영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안에 렌즈를 좌우로나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거나 또는 앞으로 뒤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고급은. 그래서 동시에 촬영해서 찍는 구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뒤편에도 그 렌즈를 배치 360도를 동시에 찍는 카메라 말씀을 드렸죠. 안테나도 360도로 찍는 안테나에 대해서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력을 각각 공급해서 화면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A사례인데 모든 레이저에 들어가는 소자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자로 만드시고 대중소로 숫자로 들어가서 그 크기별로 각각 팀별로 몇 개를 참여할지 각각의 전파를 각각 생성해서 수많은 다양한 전파의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각 레이더 소자에서는 각각 틀린 어떤 그 수많은 전파를 만들 수 있고 팀별로 대중소가 참여하든지 대중소 몇 개가 참여하든지를 결정할 수 있고 전력의 세기도 결정할 수 있고요. 탐지 및 전자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파를 파형을 만들어서 서로 합쳐주는 실험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목 현상, 어떤 그 전파 간섭만 없이 멀리 보낼 수 있으면 서로 간에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보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보다 멀리 가고 탐지도 쉽고 또는 공격도 쉽습니다. 전력을 강하게 줬을 때는 공격이 되는 거죠. 이 방식은 통신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어떤 동축 케이블 안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통신 구조를 사용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보다 이렇게 어떤 중폭 없이 멀리 갈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무선 전파를 사용했을 때도 이 방식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한꺼번에 수신하는 송수신기가 있어야 되고요. AM, FM 나도를 한꺼번에 송수신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트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통신 채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신으로 사용했을 때 같은 전파를 보냈을 때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틀린 것처럼 송수신 구조 어떤 거를 같이 송수신 구조를 갖추고요. 하나의 전파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해서 통신 채널로 각각 통신 도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사 레이더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레이더 소자가 수많은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쏘고요. 서로 몇 개를 결합해서 이것과 저것 또는 저것과 저것을 결합하면 수많은 다른 파형의 전파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보다 복잡한 전파까지도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고 상대방에 쉽게 들키지 않습니다. 같은 전파만을 계속 쏜다면 쉽게 들키겠지만 수많은 다양한 전파의 조합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각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전투기 움직이는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여러 방향으로 쐈을 때 계속해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동 방향과 속도 미리미리 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움직임 계산해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5개 쏜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5개 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 방향에 대해 속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요. 요격과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에서도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레이더를 쏘고 그래서 몇 개를 쏠지를 그쪽 방향으로 몇 개, 저쪽 방향으로 몇 개, 동쪽으로 몇 개, 서쪽으로 몇 개, 뭐 이렇게 방향별로 몇 개를 미리미리 쏴가지고 상대방의 전투기의 속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동 방향도요. 그래서 예측 지점을 예측해서 요격하거나 회피 기동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차량에서도 또 로봇에서도 전파를 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미리 몇 개의 전파를 쏴서 상대방의 속도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어떻게 도달 거리 이런 것들도 예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YTN에서 어떤 한국의 어떤 라이더 업체가 이것을 하셨는데 저는 이 방식을 제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 너무 YTN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두 개 기술이 아니에요.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뭐 하여튼 다양하게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이런 어떤 비행체 회전 프로펠러의 석유 방식이든 전기 방식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주는 쪽으로 조향이 되는 이런 장치와
프로펠러 이렇게 아래 위로 올라가는 가변 프로펠러에 대해서 그래갖고 아래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갖는데 그것도 하셨어요. 독일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이제 YTN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다 그것은 다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그 파워를 급증하는 레이더 소자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하나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굵기가 대중소라 그러면 그걸로 이제 하면은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되어서 파워가 급증하고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서로 연구자석도 두 개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자석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파워가 굉장히 세지고요. 뭐 어떤 회전축, 자동차 회전축, 비행체 회전축, 프로펠러 모든 회전축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여기 이게 대남 매듭 구조마다 그렇죠. 일정 부분 두톤 부분을 만들어주면 그에 따라서 파워가 급증하게 회전이 잘 돌려집니다. 그래서 연료 대비해서 파워가 센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전속기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넥팅 노드도 그렇고요. 전 세계 회전체 기술은 회전축 움직임, 톱니바퀴 움직인다. 모든 모타 들어가는 기술에는 이 회전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산업용, 가정용 모타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로봇 다리에도 이런 것이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면 굉장히 파워 있게 지탱을 할 수 있고 모든 영수철 구조에서도 이와 같이 파워 있게 영수철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면 중공의 쇠밧줄에도 이렇게 넣어주거나 낚싯줄에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은 일정 부분 간격으로 굉장히 낚시들이 튼튼한 채를 잘 하고 모든 산업용 모든 다리, 의자 다리도 그렇고 모든 산업용 다리에도 이런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의 구조가 들어가면 굉장히 지탱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레이더 소자에서 쏠 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쏜다. 그래서 레이더 소자를 가로, 세로, 위아래 또는 앞으로 뒤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제 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레이더 소자의 크기를 면적에 제한이 있어서 대중소로 들어가서 팀별로 쏜다. 몇 개를 참여할지를 따라서 그 전략의 세기가 틀려지고요. 수많은 다양한 전파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가 없다. 통신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탐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자전기로서 강한 공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막도 되고요. EMP도 가능합니다.